네, 22년 12월 27일 화요일 장마감 브리핑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사실 실질적으로 현물 매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022년도 거래가. 그래서 개인들 대주주의 대주주 여건에 가족 포함해가지고 해당될 수 있는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딱 그 사이즈 1조 5천억 매도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1조 5천억 정도를 딱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게 이 범위가 나오는 게 우리 시장이 지금 개인 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 사이즈들이 더 큰 시장이었으면, 작년과 같은 더 큰 시장이었으면은 개인 매도가 더 많이 나왔겠죠. 근데 개인들의 자산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하면서 평가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그거 나오는 동안에는 괜히 개입하기보다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하는지 지켜보면서 내일 이후에 방향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헐값이죠. 어떻게 보면 헐값에 매도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받아내면서 배당 투자했던 금융투자가 내일부터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지금 기관들은 코스피만 1조 받았습니다. 1조 원. 코스닥만 3천억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배당을 받으려고 또 받아낸 것도 있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바로 팔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장투용으로 들어온 것인지를 판단을 해봐야겠죠. 아마 주가가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장기 투자 형태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배당락 보고 바로 팔면은 사실 배당 투자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가 조금 주목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이건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요게 자, 요 내용입니다. 이 세 줄로 요약한 건데요. 자, 글씨 이 정도면은 보이나요? 자, 이게 세 줄로 요약한 거 글씨 이 정도면 보이시죠? 자, 지금 매매를 외국인과 개인과 금융투자가 어떤 행태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세 줄로 요약한 겁니다. 자, 대주주가 되는 후보의 개인들은 일단 이틀 동안 팔아야 돼. 이거 어제 쓴 겁니다. 내일까지 세금 안 내려면 가족들 주식을 다 조사해가지고 계산해서 팔아야 돼.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열심히 개인들이 판 거죠. 근데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들, 금융투자가 사이즈가 크니까 열심히 개인들아 팔아라. 나는 그거 주식값도 이미 싸고 너희들이 던지는 거 이제 사면은 배당도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 기준 내일까지 사면 배당도 받고 좋다. 받아줄게. 오늘 1조 원 받아준 거죠.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둘이 싸워라. 나는 배당 관심 없고 그치만 1월이 좀 불안해. 그래서 옵션을 하방으로 해지를 해야겠어. 1월달 좀 불안해. 아직 뭐 1월달에 미국 지표도 발표나기 전이고 12월달에 지표도 좀 불안하고 1월 5일인가 4일에 있는 FOMC 회의록 공개하는 내용도 좀 봐야 되겠고, 여러모로 조금 불안해.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를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기로 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아직 장담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불안해 당장은. 그래서 둘이 싸워라. 그래서 옵션을 하방으로 조금 해놔야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렇지만 시장이 계속 22년도처럼 내려가지는 않을 거야. 23년도는 연봉이 반등이 나올 거야를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연봉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연봉이죠. 1년봉. 연봉이 97, 8년도 요 IMF 97년도 요 IMF 때, IMF 전에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봉이 연속적으로 음봉이 된 적은 없다라는 걸로 23년봉은 양봉으로 끌어올릴 거다. 초반에는 이렇게 2009년처럼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강세로 바뀔 거야를 계산하면서 선물을 매집합니다. 3월 이후부터 본게임을 시작해보자 라지만 실질적으로는요, 2월 현재 기준 차월 물까지 옵션에는 그래도 상방으로 조금씩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달에 한번 자리를 만들고 2월, 3월, 4월, 5월로 갈수록 좀 더 양호해지는 흐름을 외국인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물 매집에 집중할래.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또 강력하게 그렇게 진행됐죠. 외국인들은 4천억대 이상의 선물 매수를 또 진행하면서 꽤 많은
저점에서의 저가 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추세가 꺾이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1월달이죠. 1월달. 1월이 좀 불안하다라는 이 외국인들의 생각이 이제 옵션에서 나타나는 건데, 펜 어디 갔냐? 옵션에서 나타나는 건데, 1월달이 왜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불안하게 만드는지, 자, 외국인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거. 풋옵션 매수는 딱히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개인도 풋옵션 같이 사잖아요. 외국인 따라서 똑같이 사잖아요. 그런데 이 콜옵션 매도는 좀 다릅니다. 콜옵션 매도는 달라요.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량을 늘릴 때는 정말 안 끌어올려줍니다. 물론 박스를 만들 수는 있어요. 어차피 이거 그냥 옵션 매도의 수익으로 크게 만들지 않고 최소한 손실을 피하는 정도로만 최소한의 해지를 한다면 박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것만 돼도 좋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작정하고자 한다면요, 급락 만들었다가 끌어올릴 겁니다. 급락 만들었다가. 이게 사실 옵션 시장에서 이제 10거래일 정도 남았을 때는 제가 등합을 좀 체크를 합니다. 등합을 체크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지 위험도를 좀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5거래일째 콜옵션 매도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최소한 끌어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당장 1월 12일 전까지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빨리 전환돼서 끌고 올라오면은 좋겠죠. 2월 3월로 이제 넘어가 버리면, 혹은 1월 달에 이 매도를 빨리 매수로 다시 전환시켜서 커버한 다음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선물을 힘을 쓰면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수급이 바뀌고 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은 태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외국인들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기관들이에요. 금융투자입니다. 옵션에서 큰 힘을 쓴다고 했죠. 옵션에서 외국인들보다 파워가 좀 센 편입니다. 선물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지만, 금융투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상방에 갔을 때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하방이더라도 손실이 나지는 않는, 손실이 크게 나지는 않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어요. 손실이 나긴 나요, 하방으로 갔을 때 금융투자는. 근데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열심히 손을 써준다면은, 옵션에서 손을 써준다면은 그래도 하방으로 방어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뭔가 변화를 주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이거 5거래일 동안 변화가 나오면, 5거래일 동안 누적된 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면, 지금 약 7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오늘 장 막판에.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바짝하면서 한 이틀치를 집어삼킨다 하면은 더 이상의 급락은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80% 이상으로. 하여튼 그런 변화를 체크하고, 이제는 외국인들 선물 누적되고 있고 옵션도 방향 트네, 이러면 주식에 대한 주식 매매 적극적으로 돌려도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일단 오늘 배당락 전날에 개인들 1조 5천억 팔았으니까 이후에 다시 채워 넣는지, 대주주들이 일단 세금을 내년도에 피하기 위해서 매도한 거를 다시 채워 넣는지, 혹은 금융투자가 배당 투자한 것을 유지하는지, 장투로 유지하는지 버리는지를 보면서 내일 이후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끝났어요. 올해는 사실 이대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뭐 특별하게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하지 않는 이상 아직 나스닥은 추세가 하방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강하게 전환되지 않는 이상 일단 올해는 사실 이렇게 끝을 낼 가능성이 높고, 뭐 위클리 옵션도 사실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날이 딱 올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코스피 200, 코스피가 뚝 떨어져서 출발할 겁니다. 내일 바로 커버하는지, 아니면 뭐 나스닥이 강했을 때는 그거를
떨어지는 부분을 축소시켜서 보합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야간에 어떤 매매가 어떤 흐름이 되는지 일단 체크해봐야 되니까, 평범하다면은, 미국이 평범했다면은 일단 내일 최소한 2포인트 이상, 코스피 200 기준으로 2포인트 이상 떨어질 겁니다. 2, 3포인트 떨어질 거고요. 코스피는 좀 더 떨어지겠죠. 네. 하여튼 그거 떨어지는 거를 내일 극복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과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같은 방식의 매매를 했지만 좀 더 사이즈가 큰 날이었죠. 그러면서 선물 방어가 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화장품주들이 좀 강했어요. 화장품 섹터는 결국에는 살아난다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행항공, 레저 다 이게 뭐예요?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지금 키는 중국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가 중요하지만 그걸 풀어내는 키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봉쇄로 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시장에 필요해요. 이 신뢰가 있어야지만 글로벌 자금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상승 방향으로 진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물론 그거를 공식화시키지는 않지만 중국이 지금은 만약에 진짜 아비규환으로 막 사망자 너무 심하게 한다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시장 신뢰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하고, 그게 만약에 이제 강력하게 매수로 전환될 시기가 오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파생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강화될 겁니다.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요. 그거 판단되면 제가 강력하게 정해연방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고 전략을 짜드릴 거예요. 어이구, 지금 나스닥 선물이 또 이렇게 급락하냐. 네.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야간에 이제 해선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주식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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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